투자 리포트 주식의 발견은 SBS BG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지난주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제약 바이오 업계는 애초 우려했던 100% 관세 부과가 이 가능성에서 벗어나면서 부담이 한결 완화된 분위기인데요. 이번 협상 결과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결국에는 이제 타결이 되면서 좀 극적으로 많이 타결된 분위기인데, 일단은 품목 관세 중에서 이제 의약품과 목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최애국 대우를 해주기로 했고요. 항공기 부품과 또 제네릭 의약품, 복제약이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또 생산되지 않은 천연 자원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약품 관련해서 이제 최애국 대우 관세율이 15%로 책정이 됐는데요. 과거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대해서는 뭐 100%, 200% 이런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했었던 만큼 이번에 이제 최애국 대우 15%로 책정된 의약품 관세는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이런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었다, 완화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지난달 29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인하했습니다. 9월에 이어서 2달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셈인데요. 이 배경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또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인하를 한 데 이어서 한 달 만에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인데 확실히 이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라고 해서 연준은 좀 진단을 했는데, 이러면 사실 이제 금리를 계속적으로 내리기는 또 쉽지 않은 면이 있는데 최근 공개된 9월 CPI를 보시면 시장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조금 약해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인식이 좀 입증됐던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 셧다운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실시간 경제 데이터가 없으니까 투자자들은 확실히 이 한 가지 지표를 이제 정책과 시장 전망의 유일한 기준으로 좀 삼았던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가 둔화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식시장에서는 확실히 호재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과정이 있었으니까, 사실 근데 그 과정 이후에 메커니즘 보시면 또다시 연준위원들이 아직 인플레가 높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련 이슈를 추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지수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계속 높아지면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편 최근 주식시장이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면서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는 흐름이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금리 인하 소식에 앞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더욱 뚜렷해진다면 제약 바이오 업종도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에 9월 CPI 수치가 예상치를 밑돌고 나서부터 다음 거래일부터 제약바이오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기 시작했거든요, 수급이.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술 수출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에이비바이오 같은 이제 대형주들을 비롯해서 비만 치료 섹터라든지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CDMO나 CMO 섹터까지도 일제히 이제 관련주들이 수급이 유입되다 보니까 확실히 기대감이 조금 더 한층 더 올라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흐름이 이어졌던 측면이 또 이어졌었으니까 그래도 아무리 좀 쉬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수급이 올 겨울에 하반기에 좀 랠리가 다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번에 12월에 이제 FOMC에서 그 금리 인하 기조가 또 이어진다면은 수급이 더 강할 것이고, 만약에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 관점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들으신 대로 금리 인하 소식에 의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카톡 채널에서 주식의 발견 검색한 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 종목 분석 등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K바이오를 대표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나란히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3분기 들어서 이제 K-바이오를 대표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로 인해서 이 바이오업계 성장을 좀 제약바이오업계 성장을 주도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두 기업 모두 글로벌 시장 수요 확대와 이런 생산 능력의 증설, 또 이런 또 새로운 신규 제품 출시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매출과 이익 모두 눈에 띄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인천 송도 5공장에 이어서 4공장도 역시나 이렇게 풀 가동을 하게 되면서 이런 네. 효과와 또 글로벌 위탁 생산 CDMO죠. 위탁 생산 대형 수주 계약 그리고 지금 최근에 환율도 크게 많이 올랐는데 이런 환율 상승의 효과까지 이런 외부 환경들이 모두 실적에 이번 3분기에도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셀트리온 역시도 이제 주요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판매 정상화라든가 또 앞으로도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신규 제품 출시와 또 판매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 실적 전망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 밖에도 이제 SK 바이오팜이라든가 뭐 유한양행 이런 국내 대표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이런 기술 수출 모멘텀 그리고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 성장에 힘입어서 중장기 실적 성장 모멘텀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생물보안법이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반사 이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작용할까요? 네, 확실히 이 해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네네. 국내 CDMO나 CMO 관련된 기업들이 확실히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상원을 최근 통과한 이 생물보안법은 중국 CDMO, 이 바이오 기술 기업이죠. 뭐 우시 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우시 앱텍 뭐 이런 기업들과의 계약 거래를 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니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확실히 이제 한국 CDMO 쪽 그러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가지고 ST팜 같은 이런 기업들의 수주나 이제 거래처 이동이 예상되고 또 이런 가능성들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더라.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들이 언제까지 이어질까라고 저희가 생각해 보신다면 앞으로 좀 하원까지 통과 예정이 좀 있기 때문에 연내 이제 최종 시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 연속적으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고 이게 왜냐하면 이제 법안이 2026년에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 예상 정국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보시면 최종 확정과 이제 본회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관련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이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해서 공존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지난달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 유럽중앙학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달부터 글로벌 바이오 제약업계의 핵심 행사들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굵직한 좀 이슈 일정부터 좀 말씀드리면 면역 항암 학회라든지 바이오 유럽과 같은 이렇게 11월에 좀 이런 바이오 학회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는 이제 이런 학회에서 뭐 항체 약물 접합체 ADC 기술이라고 하죠. ADC와 또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 그리고 AI 기반의 이런 정밀 의료 분야가 좀 가장 핵심적으로 좀 연구나 이런 기술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다양한 암종에 대한 이런 치료 가능성을 확대하는 ADC 기술은 이런 기존 표적 치료제 대비해서 이런 혁신적인 효능을 보이면서 정확히 암세포에 약물을 전달하는 이런 유도 미사일 같은 이런 기술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와 함께 이제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 연구가 계속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런 암 환자의 치료 반응과 생존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는지 계속해서 관심사를 끌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이런 신약 후보 물질 탐색과 이런 정밀 의료 플랫폼도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이런 첨단 기술들을 바탕으로 임상 연구 성과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니까요.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 이 밖에도 비만 또 당뇨 치료제라든지 차세대 면역 조절제와 같은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과 임상 개발 관련 소식들 계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학회를 통한 임상 데이터 공개와 기술이 이 기술 이전 기대감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업종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확실히 이제 뭐 에스모학회는 지났으니까 이제는 네. 뭐 보시면은 면역 항암 학회가 11월 초에 있고 그다음에 내년 1월 JP 모건 헬스케어까지 이어지는 이 글로벌 바이오 학회 시즌 자체가 바이오 기업의 주가와 수급에 상당히 이제 뭐 트리거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울철은 바이오 시즌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 항암제나 이중항체 ADC 신약 쪽에서 임상이라든지 뭐 기술 이전 쪽에 발표가 기대가 있는 ABL 바이오부터 글로벌 피하 주사 제형 플랫폼 쪽에 기술 수출 트리거가 있는 알테오제 이쪽에서는 이제 코스피 이전 이슈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ADC 분야의 글로벌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그 발표 경험이 있는 얀센이나 존슨앤존스 쪽에서 리가켄 바이오 이쪽 모두 SITC나 JP모건 쪽에서 임상 발표와 기술 수출의 성과를 사실상 이제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실제로 연내 또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추가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에로가 발표되는 이 기대가 되는 기업들로 이제 대장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과정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외되었던 수급들이 추가적으로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제약 바이오 분야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약값 관련 행사에서 비만 치료제 약값을 대폭 인하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놨죠. GLP-1 계열 의약품 가격 인하 압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주가가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은 그 발언 직후 당시에는 네. 관련주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주가들이 일제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하락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 그리고 위고비아 같은 이런 고가 비만 치료제 가격이 당연히 고가다 보니까 너무 네. 높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대폭 낮춰서 더 많은 환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젬픽 약값을 현재 약 1,300달러에서 약 150달러 수준으로 10배 가까이 이렇게 내려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예. 이런 이 수준으로 인하는 방침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예. 해당 발언으로 이제 GLP-1 제제를 포함한 비만 치료제 전체 가격이나 압박이 확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로 연결이 되면서 이런 네. 주요 비만 치료제 제약사들의 주가가 즉각적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발언이 나온 계기 역시도 당뇨병과 비만 치료에 대해서 비만 치료제들이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바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성장에 더 주목하는 계기가 되면서 앞으로 이런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 규모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요 제약사들의 가격 협상 가능성 이제 극단적이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원활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가격을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다시 반발 매수세로 유입이 되고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올해 안에 먹는 비만 치료제가 승인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지부진했던 비만 치료제 시장의 반등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네, 확실히 올해 안에 이제 경구 쪽에 GLP-1 계열의 이제 FDA 승인이 나오게 된다라고 네. 한다면 확실히 비만 치료제 섹터가 재가속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주사제 쪽에서 비용이라든지 이제 투여 제약을 경구제가 걷어내면서 이제 접근성이 크게 넓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와 시장 파이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기대가 한꺼번에 이제 리레이팅을 좀 부르는 과정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국내에서 쪽으로 보시면은 일동제약의 경구 쪽의 그 GLP-1이 일상에서 200mg의 효능이 1412 오르포글리테본에 대비해서 우월성을 보여가지고 연내 이상에 대한 진입 글로벌에 대한 그 애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네. 사실 그리고 이제 대장주 쪽에서는 이제 한미약품 쪽에 그 주1의 에페글레나타이드가 3주에 40주 톱라인에서 이상 반응도 낮아가지고 연내 허가 신청을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 좀 국내 출시를 노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전에 그 금메달 리포트로 말씀드렸던 D&D 파마텍과 메세라 이쪽 모두 비만 및 이제 대사질환 쪽의 신약 개발 분야에서
이제 시장에서 강하게 주목을 받다 보니까 네네. 확실히 이제 화이자 쪽에서 인수합병 모멘텀까지 부각이 됐었고 메세라는 그래서 60% 갭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경쟁 입찰이 부각되면서 20% 추가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D&D 파마텍도 급등의 이력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다 보실 수 네네. 있겠고 이런 주요 기업들의 이제 크게 부각되는 그런 과정인 만큼 앞으로도 이제 관련 기업들의 행보를 계속해서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들으신 대로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 업계에 파란불이 좀 켜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되시죠? 오늘의 핵심 테마 속에서 자문역들이 직접 금은동 종목을 엄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은 제약 바이오주 금은동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자문역과 함께합니다. 먼저 동메달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제약바이오 돈메달은 바로 토모큐브를 뽑았습니다. 토모큐브! 네. 토모큐브는 오가노이드 분석 장비에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갖추고 있고 글로벌 표준화 선도를 좀 하는 역할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약사의 이제 연구기관 쪽에 도입이 확대가 되면서 가파른 실적 성장세가 예상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바이오 자동화 장비라든지 이제 세포 이미징 그리고 오가노이드 관련된 기업들 자체가 연구 자동화나 이제 AI 실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공통 성장 모멘텀이 묶이면서 테마 수급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동반해서 큐리옵스 바이오와 함께 동반해서 수급이 크게 몰린 바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잠시 주가가 놀린 이후에 큐리옵스 바이오가 다시 강하게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동사에 대한 수급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동사도 그래서 추가 모멘텀을 좀 보시는 과정 속에서 미국에서의 이제 국립보건원에 대한 예산 삭감 등이 불확실성 대두가 있었는데 이게 1분기에서 지연되었던 장비 발주가 2분기에 실제로 진행이 되면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가 됐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2025년 초부터 이제 미국에서의 간접 판매 방식 자체가 직판으로 전환 중이고 여기에 더해서 비바이오 산업용 매출 쪽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 그리고 유리기판과 연결되는 호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2분기에 대한 호재가 매출액이 이제 처음 발생이 되면서 전사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이 기조가 이어진다면 확실히 추가 모멘텀이 확장될 수 있는 과정이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네. 특히 생물현미경 관련 이제 관세청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7월에 무려 YOY 대비해서 787%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156% 성장했던 그런 기록이 있어가지고 수급이 크게 몰렸었는데 또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제약사나 바이오텍 그리고 연구소 등의 주요 고객들은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잔여 예산을 장비에 할당하기 수월한 이 12월에 발주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시면서 모멘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남들은 마무리하는 12월에 오히려 더 바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아주 행복한 기업이네요. 자, 동메달 기업은 토모큐브였습니다. 이제 은메달 기업 공개합니다. 네, 일전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소개했던 은메달 종목이었는데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ST팜입니다. ST팜! 네, ST팜의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훨씬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호적인 환율 영향과 일부 수주 물량이 4분기에서 3분기로 좀 앞당겨졌던 것이 실적 호조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주가가 선반영돼서 이제 최근에 17%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내리고 또 다시 이제 호실적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세가 이어지는 이렇게 이제 쥐락펴락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났는데 동사는 또 이게 계속해서 좋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올리고 신약 CDMO 부분의 고성장이 당연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글로벌 올리고 신약 그 CDMO 수주가 계속 증가되는 그 과정 속에서 FDA 승인 품목의 상업 생산 확대가 이어지는 구조로 보시자. 그래서 추가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수주 잔고가 아직까지 견조하고 2026년 본격적인 제2 올리고동에 대한 생산 효율화로 이제 실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주가 눌림을 계속 제가 한번 체크해 드렸어요. 그 이유 자체가 2023년 발행된 2회차 CB 물량 중에서 625억 수준이었는데 이 9월부터 꾸준히 이제 전환 청구가 실행이 되어가지고 한 430억 가량 이제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량이 잠재적으로 시장에 추가 상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눌려준다? 그럼 말씀드렸던 이제 성장 모멘텀으로 저가에서 매집할 수 있는 그 기회로 바라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모를 조정을 계속해서 이제 기회로 바라보시자라고 해서 이번에도 은메달로 뽑아들었습니다. 네, 자 들으신 대로 제약바이오 분야 은메달은요. 제약바이오의 전통 강자 ST팜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단독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금메달 종목에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께서 추측할 수 있도록 힌트를 드립니다. 네, 현재 글로벌 이제 트렌드 수급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그림은 AI 사이클에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AI가 이제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갈아엎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금메달 기업도 세계 최대 규모의 세포 이미지 데이터셋을 보유하고 있고, 이걸 AI로 분석해서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자동으로 발굴하고 최적화하는 기업이다라고 힌트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제약바이오 분야도 AI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영진 자문위원만의 금메달 이유 뭐가 있을까요? 네, 확실히 이제 AI로 분석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자동으로 발굴하고 최적화한다? 이 이야기 자체가 이게 기존에는 이제 10년 걸리고 또 1조 원이 넘게 걸리던 개발 과정 자체를 1년 반으로 와. 단축하고 또 이제 성공 확률도 2배 이상 높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 자체가 게임 체인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났네요. 예,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바이엘이나 로슈 그리고 노바티스나 사노피 등의 글로벌 빅파마들이 공동 연구로 달라붙고 있고요. 현금 창출 구조까지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엑소사이언시아 쪽의 인수를 통해서 슈퍼컴퓨팅 생태계까지 내재하면서 클릭 한 번으로 이제 수만 가지 신약 후보 물질을 돌릴 수 있는 리퀘전 OS를 구축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은 사실 엔비디아 젠슨 왕이 직접 투자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엔비디아 GPU와 쿠다 생태계에서 돌아가면서 이들의 이제 연구가 커질수록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전체적으로 커지는 파이가 커지는 구조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즉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AI 쪽 의료 그리고 신학 개발을 잇는 그 전략적 투자인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래서 투자 발표 다음 날 주가가 막 8, 90%대의 급등세가 나왔던 그런 기록한 바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자체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12월에 인하가 하냐 안 하냐 이 싸움이 있는데, 사실 12월에 즉각적으로 인하가 이어지지 않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이 인하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런 금메달 기업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AI 쪽 바이오 플랫폼에서는 확실히 훈풍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뉴스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금리 인하 이슈가 장기 R&D 쪽의 할인율이 내려가면서 미래 가치 수익을 올리는 이 과정 속에서 성장주들은 재평가될 것이고, 특히 AI 기술력을 결합한 이 기업들을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과거 금메달 종목이었던 메세라라든지 그리고 앱셀레라 그리고 템퍼스 AI처럼 이 이번 금메달 기업도 확실히 이제 제가 사전에 브리핑을 많이 드릴 수 있을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추가 브리핑 꼭 참고해 보셔서 대응 관점 삼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영진 자문역의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시고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매번 거듭 강조드립니다.